자, 일단 이제 JSP에서 MySQL 운동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JDBC라는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JDBC 이제 사용해서 JSP의 그 자료를 이 MySQL에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JDBC가 뭔지 한번 보고요. 그 JDBC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클립스에서도 MySQL 서버에 접속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JSP 페이지에서 JDBC 활용해서 MySQL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MySQL에 저장되어 있는 그 DB 내 테이블을 접근을 해서 어떤 값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거 이제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쿼리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실행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자, 자바 JSP가 이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자바 JSP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바 표준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지금 우리가 쓰는 오라클이든 MS SQL이든 MySQL이든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접근해서 SQL문을 실행하기 위한 자바 API 또는 자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요. JDBC API를 사용을 하면 DBMS의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자바 혹은 JSP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JDBC라는 드라이브를 통해서 뭐 MySQL을 접근을 하든 오라클을 접근을 하든 MS SQL을 접근하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JDBC 드라이브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실제 이제 MySQL 서버나 오라클 서버나 MS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을 해서 작업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JDBC를 사용해서 JSP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때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java.sql 패키지에 요걸 이제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java.sql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겠다 하는 java.sql.all 해가지고요. 임포트하는 코드가 들어갈 거고요. JSP 코드 보시면 위에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JDBC 드라이버를 로딩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해서 커넥션 객체를 선택합니다. 연결이죠,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쿼리문을 SQL 문장입니다, 그죠? 쿼리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먼트나 prepared statement, callable statement 요런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실행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타입이나 리저트 셋 형태로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용된 객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리저트 셋 나와 있고요.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컬러블 스테이트먼트. 자, 요 사용된 객체를 요 커넥션까지 객체를 만든 거를 닫아줘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사용하고 나서 자원을 다 사용을 했으면 닫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JSP가 MySQL 접속을 해서 실제 이제 필요한 SQL 쿼리를 날리고 결과를 받고 종료하는 데까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드상에 이제 이런 순서로 코드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DBC 드라이브를 로딩하는 앞에 보시면 JDBC 드라이브 로딩이라는 요 설명이 있는데, 자, 로딩이란 뭐냐? JDBC 드라이브 로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JDBC 드라이브 로딩을 할 때 여기 이제 class.poname이라는 메소드 씁니다. 자, 클래스에 poname이라는 클래스 사용을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자바 시간에 요 클래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요 클래스라는 클래스에 ponam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JDBC 드라이브를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딩이라는 거는 메모리 상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객체로. 그래서 요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하는데, 자, 이 JDBC 드라이브가 로딩이 되면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된다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class.poName, 근데 클래스의 poName 메소드 상에서 JDBC 드라이브를 로딩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객체가 생성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try catch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요. class.forename 해서 com.mysql.jdbc.driver 요거 JDBC 드라이버 제가 압축되어 있는 거 안에 들어가서 com.mysql.jdbc 안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라는 요 클래스 있는 거 확인해 시켜드렸죠.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DB에서 이 클래스를 찾는데 DB는 이제 쓰기 위해서 JDBC 이제 요 드라이버를 찾는데 만약에 못 찾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try catch 모드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SQL exception 요 이제 로 받아서 예외 처리하는 요런 코드가 이제 요런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DBC 드라이버로 로딩하는 작업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딱 한 번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올 필요가 없고요. 딱 한 번만 실행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DBC 드라이브가 로딩이 되면 아까 순서에 보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커넥션 객체를 생성한다 그랬죠. 자, 코드 작성할 때 이 순서대로 코드 작성합니다. 그래서 JDBC 드라이브를 로딩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이 커넥션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것인데 JDBC 드라이버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커넥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를 사용하는데요. 요 커넥션 객체를 가지고 위해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get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로 커넥션 객체를 생성할 때 JDBC 드라이버를 검색하고 검색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커넥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요걸 이제 리턴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형식인데 static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onnection 그다음에 get이라고 되어 있죠. 요 리턴 타입이 커넥션 타입이고요. 객체로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 이름을 주고요. 점 해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요 지금 세 가지 형식 중에서 요 가운데 있는 요 형식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일단 형식은 이제 스트링 문자열 요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문자열로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DB 접속할 때 사용하는 URL 문자열, 그 다음에 접속할 때 MySQL 서버 접속할 때 쓰는 ID 사용자 ID 문자열, 그 다음에 MySQL 서버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 문자열 이렇게 이제 값을 따로 파라미터 값으로 던져주고 커넥션 객체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스트링 타입의 URL 데이터베이스 연결 주소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 타입의 객체, 인포 객체를 만들어서 그 인포 객체 안에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키와 밸류 값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값을 프로퍼티스 객체 형태로 이렇게 던져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소스가 하나 있는데, 자, 일단 커넥션 객체 생성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커넥션 타입의 con이라는 참조 변수에 늘 값으로 세팅을 해놓고요. try catch 여기 이제 try 부분 블락에 class.forename 여기 이제 드라이브 로딩 한다 그랬죠. JDBC 드라이브를 메모리에서 연결해 가져와서 로딩을 합니다, 그죠? 자, com.mysql.jdbc 드라이버. 그러면 이 코드는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항상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자, 위에 con이라는 참조 변수가 있습니다. con이라는 참조 변수에 커넥션 객체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 객체를 할당하기 때문에 이 타입이 커넥션 타입이죠.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Connection이라는 정적 메소드를 사용해서 여기 이제 보면 그 MySQL 접속할 때 자, JDBC 드라이버 요 이제 JDBC MySQL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자바란다. 그 MySQL 서버가 그 쉐링되고 있는 호스트 로컬 호스트죠, 그죠? 서버 주소가 여기 옵니다. 그래서 같은 개발 그 환경에 같은 컴퓨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혹은 이 자리에 127.0.0.1 하시면 되고요. 콜론 다음에 3306 요거는 이제 MySQL 포트 번호입니다. 우리가 MySQL 설치할 때 디폴트로 MySQL 서버는요 3306 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슬래시 다음에 오는 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접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JSP book DB죠. 예, JSP book DB.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MySQL 서버에 데이터베이스가 create 데이터베이스에서 JSP book DB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물음표 뒤에 유저는 루트 앰퍼센트, 패스워드는 123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 첫 번째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문자열에 URL과 접속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죠, 그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URL 따로, 유저 따로, 패스워드 따로, 네, 콤마 구분해서 넣어주든 똑같이 이렇게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면 커넥션 객체를 리턴을 해줍니다. 연결 객체죠. 연결 정보를 갖고 있는 커넥션 객체. 자, 만약에 연결이 실패하면요, exception, SQL exception 되어 있죠, 그죠? 캐치 블락에서 자, 요 이제 예외 발생되면 요걸 이제 예외 처리를 해주고요. 자, 두 번째 형식입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고요. 자, 여기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 connection 요 메소드 호출할 때 두 번째는 따로따로 값을 주는 거죠. 자, URL, 자, 스트링 타입의 URL에 jdbc mysql localhost 3300 jsp bookdb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름까지만 이렇게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접속 ID 유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접속 아이디는 따로 콤마 하고요. 따로 문자열로 루트. 그 다음에 접속할 MySQL 서비스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는 또 따로 콤마 한 다음에 문자열로 이렇게 줍니다. 자, 뭐 형식을 첫 번째 형식 쓰나 두 번째 형식이나 이제 똑같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형식은 첫 번째는 이렇게 string 타입의 URL, 자, DB 접속할 때 사용한 URL 주고요. 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요, 프로퍼티스 객체로 만들어서 던져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소스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 class.4name에서요, JSP 드라이브 로딩을 하고요. 메모리 로딩하고, 자, properties props 있죠, 그죠? properties 타입의 props 객체를 여기에 할당합니다. new 해서 properties 해서 property 객체를 하나 만들죠. 만들어서 props.put 자, property 객체에 요 user root 가진 키와 밸류 값을 가진 user와 root라는 그 키와 밸류 값을 가지는 앞에 있는 게 키고요. 뒤에 있는 밸류입니다. 값을 가지는 그 요소로 이 properties 여기 이제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props.put 했죠, 그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키가 되고요. 1, 2, 3, 4가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쌍을 가지는 요소를 또 객체를 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props 안에는 유저 아이디도 저장되어 있고 패스워드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자, get connection 메소드 호출할 때 자, 요 세 번째 형식은 요거죠. 스트링 타입의 URL과 properties 타입의 info를 객체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값으로 jdbc mysql localhost 3300 jsp bookdb 이렇게 URL 주고요. 그 다음에 properties 객체 props 여기에 user 키의 루트 값을 가지고요. 패스워드 키에 1, 2, 3, 4라는 값을 가지면 돼요.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런 이제 소스가 사용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뭐 첫 번째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다 이제 요 부분만 get connection 부분만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도 쓸 수가 있고, 유저와 이 패스워드를 앰퍼센트로 연결해서 유저 값은 루트, 패스워드 값은 1, 2, 3, 4 뭐 이렇게 이제 넘기는 방법이 있고, 따로따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프로퍼티스 객체에 URL과 프로퍼티 객체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은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 자, 여기 이제 어떤 그 작업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처리를 다 끝낸 다음에 자, 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JDBC 리소스가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닫아준다는 거죠. 클로즈 해서 그래서 요 클로즈 메소드 생성해서
요 서브 메서드를 사용해서 예, 커넥션 객체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리소스를 사용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항상 요런 이제 메소드, 예, 클로즈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자원을 반납을 해야 좋다. 자, 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그 커넥션 객체 부분, 다음에 크라이 부분에서 예, 뭐 JDBC 드라이브 로딩하고 커넥션 객체 생성해서 뭐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치 블락에서 여기 혹시나 예, 예외가 발생하면 처리할 부분이 들어가고요. Finally, 자, try catch finally죠. 트라이든 캐치 블럭이든 실행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finally 블럭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용한 자원을 반납할 수 있도록 요 커넥션 객체에 닿는 게 있죠. 자, 커넥션 탐조 변수에 늘 값이 아니라면 객체가 커넥션 객체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컨점 클로즈 해서 예, 요 리소스를 반납을 해라. 예, 그 뜻입니다. JDBC 그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요. 요 우리가 그 이클립스에서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 자, JDBC 사용해서 MySQL 서버에 접속해서요. 그 서버 안에 요 DB 있는 것도 확인하고 SQL도 실행해보고 하셨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자료에 그 순서대로 해보시면 JDBC 드라이버만 제대로 예, 그 다운받아서 들어가 있으면은 예, 그 JDBC 드라이버를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스를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제 이제 JSP 소스를 작성해서요. JSP에서 이 JDBC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MySQL 서버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MySQL 서버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어떤 DB와 테이블을 제어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JSP가 자, 아까 그 JDBC 사용하는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죠? JSP가 일단은 자, class.4name에서 JDBC 드라이브로 로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커넥션 객체를 제대로 얻어올 수 있는지. 커넥션 객체에 얻어온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이제 JDBC 드라이브 사용해서 이 경로 URL 이 진행 이 경로에 MySQL 서버에 이렇게 포트로 이제 접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정확한지를 체크를 해서 이게 오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커넥션 객체 연결 정보가 넘어오고요. 커넥션 객체가 넘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인셉션이 발생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JDBC 드라이브 상에서 연결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실패했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예제를 하시기 전에 요 지금 예제를 먼저 실습을 하셔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실행했을 때 컨트롤 F11 이클립스 실행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했습니다 라고 떠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예제들이 실행이 되지, 이게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했습니다가 안 뜨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JDBC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 자루로 끝나는 JDBC 드라이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JDK 설치해 놓은 그 폴더에 LIB 폴더에다가 거기에다가 복사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찾기 쉽게 그래서 이제 그 JDBC 드라이버 그를 이용을 하는 거는 이클립스에서 아까 우리 이제 그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인데 우리가 꼭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를 써야 됩니까 하면 이미 우리가 워크벤치를 쓰고 있죠. 네, 워크벤치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있으니까 한번 써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작을 시키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압축 푼 다음에 그 자료 파일 있죠, 복사해 놓은 거, 그 경로를 지정해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 정보를 주고 세팅을 해주셔야 이걸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JSP에서 JDBC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려면은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생성했습니다. 그죠? 동적 웹 프로젝트.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을 했으면 그 동적 웹 프로젝트 안에 보면 웹-info라는 폴더가 있죠. 웹인포 폴더 아래에 lib 폴더 있습니다. 그죠? 그 lib 폴더에 예전에 우리가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거 자료로 되어 있는 파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 똑같은 JDBC 드라이브, 자료로 끝나는 JDBC 드라이브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소스를 작성해서 실행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 접속이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뭘 알아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했으면 여기 떠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해서 이렇게 뜨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이 잘못됐다. 아이디가 잘못됐다.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이름이 아이디가 안 맞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 액세스 디나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경우도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 안 만들어줬을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 테스트 하실 때 MySQL 서버에 접속하셔서 워크벤치 접속하셔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명령으로 JSP book DB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JSP book DB가 없으면 오류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틀리면 이렇게 또 오류납니다. 확인하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 성공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자 그다음 이제 과정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MySQL 기본 SQL 문장 사용을 해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DML에 사용하는 뭐 select 한다든지 insert 한다든지 그죠? 업데이트 한다든지 딜리트 한다든지 이제 그런 SQL 문장을 사용해 보셨는데 JSP에서 이 기본 SQL 문장을 만드셔 가지고요. SQL 그 MySQL 서버에 이 명령을 실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던져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사용하는데 자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정적인 쿼리에 사용된다. 뭐가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자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SQL 문장을 저장하는 객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SQL 문장 사용해봤죠? MySQL 실습할 때 SQL 문장 사용했습니다. 그 SQL 문장이 저장되어 있는 여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안 됐구나. 자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또 말씀드려도 오해할 수도 있다. 자 정적 쿼리를 처리에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쿼리를 사용하고 나면 더는 사용할 수 없다. 요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쿼리를 끝내면 close 산지를 사용해서 객체를 즉시 해제해 줘야 된다. 그리고 close를 사용해서 객체 즉시를 해제 않으면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 필요하며 페이지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메모리 누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쿼리문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사용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자 여기 이제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 메소드 종류에 이렇게 보시면은 execute query라는 게 있고요. execute update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메소드 이렇게 던져줄 때 보면 요 메소드의 그 string 타입의 SQL 자 변수죠. 값을 준다가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행할 SQL 문장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execute query나 execute update 사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할 때 execute query 같은 경우에는 result set이라는 게 반환이 되고요. 자 execute update는 int 타입의 정수형이죠. 정수 타입의 값이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 리저트 셋이 리턴이 되고 어떨 때 인티저 타입의 값이 리턴이 되는지 설명을 보면 자 일단 execute query 같은 경우에는 자 select 문에 사용되는 겁니다. select 자 select는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를 추출할 때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건이 있다 하면 그 조건에 만족되는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가져와서 그죠? 리턴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 결과값을 저장해서 반환하는 게 result set입니다. 그래서 select 문을 실행할 때 요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쓴다. 이건 규칙입니다. select SQL 문장 쓸 때는 execute query 문을 쓴다. 규칙이고요. 리턴되는 타입은 result set 객체를 리턴을 한다.
그리고 execute update 메소드는 자, 요 SQL은 요 select 빼고 CRUD 중에 select 빼고 뭡니까? 삽입, insert 문, 수정, update 문, 삭제, delete SQL 문장 있죠. 앞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SQL 문장 보셨었는데 그죠? 그래서 select SQL 문장은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로 실행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 삽입, 수정, 삭제와 관련된 insert SQL 문장 그다음에 delete나 update는 요 execute upda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QL 문장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근데 간단하죠. select 문만 execute query고 나머지는 execute update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 같은 SQL 문장이지만 실제 실행할 때는요. select는 요 execute query 요 메소드의 SQL 문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close 해서요.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 그 자원을 반납할 때는요. 요 close 메소드 쓰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객체를 반환할 때 close 하시면 되고요.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로 데이터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아까 execute query 하고요. 자, execute, update 두 가지가 있었죠. 메소드. 자, execute query. 자, return 타입을 보시면 result set이죠. 아까 result set. 레코드들이 그 결과 레코드들이 테이블에 있던 레코드들이 검색이 돼서요. 그 레코드들이 리턴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ult set. 결과죠. result는 set 뭡니까? 집합이죠. 그죠? 결과 그 레코드들의 어떤 집합이 결과로 리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xecute query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커넥션 객체 자, 여기 다음을 이제 참조 변수 선언해 주고요. 스테이트먼트 요 생략이네. 중간 생략이고 스테이트먼트 자,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조 변수 stmt 사용했고요. 요 커넥션 객체를 사용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리턴 받습니다. 그래서 con.create statement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커넥션 객체가 있어야 요 커넥션 객체에 create statement 메소드를 실행하고 요 create statement 스레이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statement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 달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statement 객체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statement 객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stmt 있죠? 점 execute query, select 문 같은 경우는 execute query고요. 다음에 select 아닌 경우에는 execute update라고 되어 있죠. 그죠? update 메소드 실행합니다. 그래서 요 execute query 한 다음에 요 SQL 요건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여기에 문자열이 온다는 거죠. 문자열이 오는데 어떤 문자열이 오냐면 select SQL 문장이 온다는 거죠. select 문장. 그래서 요 select 문장이 요 execute query 메소드의 매개 변수 값으로 들어가서 얘가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이 돼서 리턴 되는 건 뭐다? result set 타입으로 리턴이 된다. RS 돼 있죠. 그죠? 결과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사용 다 했어요. 그러면 스테이트먼트 닫아주고 커넥션 닫아주고 이렇게 마지막에 finally 블락에서 리소스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요 이제 그 업데이트는 execute query는 select 문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 나머지 SQL 문장은 execute update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형식은 똑같아요. 보시면 커넥션 객체 사용해서 create statement에서 스테이트먼트 객체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stmt 자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execute update 하는데 여기 SQL로 들어가는 문자열은 insert 지금 insert 돼 있죠. insert나 update나 delete 요런 종류의 SQL 문장이 요 execute update 메소드에 들어가서 실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JSP에서 여러분들이 SQL 우리가 MySQL 시간에 배운 그 SQL 있죠? SQL 명령어입니다. 그죠? 그 지레어라고 부르는 그 SQL 문장을 이렇게 문자로 작성을 해서
요 execute 쿼리나 execute update 메소드,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객체의 execute 쿼리나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 주면 JDBC를 통해서요 MySQL과 연결됩니다, 그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린 이 명령어가 실제 MySQL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이 MySQL 서버는 실행된 결과를 다시 JSP 쪽으로 JSP 통해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JSP는 그 결과값을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통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JSP하고요 MySQL 서버하고 서로 통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뭘 통해서? JDBC를 통해서. 자,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create statement에서 스테이트먼트 객체 만들고요. 자, 여기 SQL 문장을 스트링 타입으로 업데이트 멤버 해서 set 명령해서 뭡니까 이거? where절 id가 1인 레코드 찾아서 그 레코드의 네임필드 값을 관리자로 바꿔라. 그런 업데이트 문장이네, 그죠? 수정하는 거, 그죠? 자, 테이블은 멤버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SQL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stmt.execute update해서 SQL 이렇게 넘겨주면 자 업데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목록 출력하는 거 해보셔도 되고 워크벤치에서 요 테이블 들어가 보시면요 id가 1인 그 사용자 네임이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자 딜리트, 자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인서트는 요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SQL 문장도 execute update고 딜리트 SQL delete from member 하면 요 where절에서 자 id가 1인 레코드를 삭제해라 그런 뜻이죠. 자 멤버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중에서 id 필드 값이 1인 레코드를 삭제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할 때도 delete SQL 문장을 실행할 때도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실 게 select문은 execute query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업데이트나 인서트나 딜리트는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SQL 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냥 하나로 쓰지 하면 좋겠죠, 그죠? 사실 하나로 써도 뭐 별 이렇게 문제는 될 건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메소드를 용도별로 나눠서 합니다. select 할 때는 execute query, 나머지들은 execute update 메소드를 쓴다. 스테이트먼트 객체 사용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하는 거 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습을 하시는데 우리 멤버 테이블 만들었죠. 우리 멤버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QL 문장 보시면 create 테이블 되고 여기 하나 더 들어있는데 우리가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멤버라고 바로 만들었는데 요거는 명령이 더 들어가 있어요. if not exist 라고 해서 멤버라는 테이블이 없을 때 테이블을 만들어라. 자, 그 요 옵션 하나 더 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으면요, 굳이 따로 멤버라는 테이블 따로 안 만드셔도 되는데, 기존에 테이블이 없으면은, 요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SQL 쿼리, 오르나죠, 그죠? 그래서 ID 박캐릭터 20자리, 패스워드는 박캐릭터 20자리, 네임은 박캐릭터 30자리, 프라이머리 키는 id인데 자, 이 테이블을 어디 만들어라? 자, 아까 데이터베이스 이름 나왔었죠? 연결할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 썼습니다. 아까 여기 데이터 연결할 때 요거 JSP bookdb 있죠? JSP book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use JSP bookdb 하신 다음에 자, 그 안에서 요 SQL 워크벤치에서 요 SQL 문장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select all from member 하시면 자, 내용이 아무것도 안 뜨겠죠? 뭐 이클립스에서 데이터 리소스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워크벤치에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 이제 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폼 만들 때 유선 검사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고 유선 검사 스크립트 뺐어요. 빼고 일단은 기본 입력 양식만 만들었어요.
자, 요 이름이 insert01.jsp입니다. 예. 요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id, 자, input type text, name은 id, 그죠? 자, 비밀번호, input type password 타입이고요. name은 passwd입니다. 자, 이름 입력란, 요거는 input type text고요. 자, name 값은 name으로 줬습니다. 자, submit 버튼 줬죠. 보내기 버튼. 예.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액션 보면 insert 01 underbar process JSP 쪽으로 여기 입력받은 값을 전달하겠죠. 자, 그러면 요 insert 01.jsp를 만드시고요. ch16 폴더에다가 이거 만드시고요. 만드시기 전에 db JSP book db 만드시고 그 안에 테이블 멤버 테이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 폼 16 ch 자 동적 웹 프로젝트 JSP book 안에 ch16 폴더 안에다가 insert 01 JSP 만드시고 그 다음에 dbcon 요거 만드셔야 되는데 요 db를 연결하는 부분을 따로 JSP 페이지를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include 해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db 연결하는 소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db 연결 부분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요 코드를. 그래서 요 dbcon.jsp에는 자 connection 타입의 con은 null. 다음에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import java.sql. 이렇게 all 해서 예, 임포트하는 페이지 지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string URL은 자, JDBC MySQL localhost 3306 JSPbook이라는 DB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root 1234 우리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JSPbook 있다 하면 DB에 이미 만들어 놨다 하면 자, 요거 소스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자, 밑에 class.4name 뭡니까? 예. 요 JDBC 드라이브를 메모리에 로딩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드라이브 매니저 클래스 사용해서 커넥션을 맺습니다. 자, 커넥션을 자, URL과 유저와 패스워드. 자, 이 변수죠, 변수.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MySQL DB에 연결을 시도를 해서 연결이 되면 커넥션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자, con에다가 여기에 커넥션 타입의 con nul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커넥션 객체가 제대로 연결됐으면 커넥션 객체가 만들어져서 리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DB 연결하는 소스죠.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자, dbcon.jsp입니다. 만들어 놓고 자, insert 01 프로세서 이거 홈페이지에서 서브밋 하면 예, 값 전달되는 페이지죠. 요 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아까 DB 연결하는 정보 땡겨 와야 됩니다. 요 소스에서. 어떻게 땡겨 옵니까? 예, include 파일 해서요. dbcon.jsp 소스 1 땡겨 와라. 그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만든 파일의 내용이 여기에 다 삽입이 되겠죠.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서도 자, 껐어갈 퍼센트 페이지 import java.sql 요렇게 import 페이지시요. 넣고요. 아래쪽에 소스 보시면 자,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이건 뭡니까? 한글 깨지지 말라고 UTF-8 예, 다시 파일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폼페이지에서 submit한 내용을 받기 위해서 자, string 타입의 id, passwd, name에다가 각각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메소드 사용해서 id, passwd, name 예, 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주고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죠? 폼에서 서브밋한 값, 전달한 값을 여기서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변수에 저장하고 자, 스테이트먼트 자, 객체 타입의 참조 변수 너를 만들고요. 이제 뭘 하냐면 여기 이제 try catch finally 블록이 있습니다. 그죠? 자, try catch finally 블록에서 뭘 했냐면 SQL 문장을 만들어서 실행했는데 뭘 했냐면 보시면 insert into 문을 실행했어요. 어떻게 실행하는지 보시면 insert into member 뭡니까? 멤버 테이블에 레코드 집어넣어라 이거죠. id 필드, 패스워드 필드, 네임 필드에 차례대로 집어넣어라. 어떤 값을? values 다음에 있는 값을. 근데 이걸 문자열로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JSP에서 SQL을 문자열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거 잘 봐두시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values 갈로 안에 실제 id와 패스워드와 네임 필드에 들어갈 값을 자, 변수를 이용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d 변수에 있는 값 더하기 문자열 연결해 주는 거죠. 패스워드 문자열 연결을 네임 패스워드 연결해 주고 그죠?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문자열 연결 요거 작은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예, 요렇게 해서 SQL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id 패스워드 네임 변수의 값을 실제 테이블에 집어넣을 값을 폼 페이지에서 서밋한 것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값이 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값을 멤버 테이블에 넣기 위해서 요 변수를 사용해서 insert SQL 문장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 자, 이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커넥션 객체 만들어야 되죠. con.create statement 해서 stmt라고 이름 줬습니다. 참조 변수를.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execute update 했죠. 왜? insert나 delete나 요런 것들은 update, delete, insert는 다 execute update로 실행해야 되죠. select는 execute query지만 나머지는 execute update 메소드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SQL 문장을 조립했잖아요. 그죠? 조립한 것을 여기에 넣어주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시키는 거예요. stmt.execute_update. 얘가 요 SQL 문장을 이제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SQL 문장이 MySQL 서버에 전달돼서요. MySQL 서버가 이 SQL 문장을 실행해서 그 결과값을 던져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오류가 나면 멤버 테이블의 데이터 테이블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뜨고요. 오류 나면 아래쪽에 캐치에서 인셉션 예비 뜬잖아요. 그죠? 오류 나면 여기서 자, 실패했습니다. 뜨고요. 요 메시지, get 메시지에서요. 요 exception 객체 가지고 있는 오류 메시지 띄워줍니다. 자, 오류가 났든 안 났든 마지막에 뭐 해라? 자원을 반납해라. 그죠? 자원을 반납한다. 두 가지였습니다. 스테이트먼트 객체. 자, 요 커넥션 객체를 먼저 만들고 커넥션 객체로 스테이트먼트 객체 만들었죠. 반대로 하시면 돼요. 스테이트먼트 객체 null 값이 아니면 statement.close 해주시고 if 커넥션 객체가 null 값이 아니면 객체가 있다는 것이죠. 커넥션 객체가 여기 할당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on.close 해서 소스를 탁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을 해보실 건데 확인은 요렇게 한번 실행해서요. 폼에 값 넣고 실행해서요. 워크벤치에서 그 테이블 셀렉트 명령 줘가지고 멤버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값이 딱 들어가 있을 거예요.